네, 이번 영상에서는 푸리에 트랜스폼의 구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리에 트랜스폼의 정의는 적분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처리해야 될 신호는 컴퓨터에서 신호를 처리하게 되면은요, 샘플링에 따라서 연속적인 신호가 아니라 이렇게 이산적인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적인 신호의 개수가 주어졌을 때 푸리에 트랜스폼을 적용하는 공식을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의 개수가 n개라고 가정을 했고요. n개라고 가정을 했고요. 원래식과 비교를 해보면은요. 다 똑같은데 이 t 부분을 보면요. t 부분을 보면 시간을 n개의 신호에 대해서요. n 오버 로어 케이스 n 오버 캐피털 n 해서요. 시간을 0에서 1 사이로 노멀라이즈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면 신호의 처음부터 끝까지 요 간격을요 1이라고 가정을 해서 신호를 처리하는 거죠. 그 부분이 요 신호의 n 오버 n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k 인덱스에 대해서 실제로 이 k는 주파수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k번째 FK가 의미하는 그 주파수 신호에 대해서요, 구하면 그 시간 도메인으로 주어진 소문자 FN 신호에 대해서 주파수 성분 FK 인덱스에 해당하는 걸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산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구현을 했을 때요, 인코딩 여러분 한 거 보시면 그 복소 평면에서의 그 길이를 n으로 나눠주면요, 그게 앰플리튜드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을 보시면은요, fn 신호가 n개 주어졌을 때 모든 입력 신호 0부터 n-1까지 모든 입력 신호에 e to the power of 마이너스 2파이 복소수 i고요, 허수 i고요. 다음에 그 주파수 k, 다음에 시간은요 n 오버 n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소스에서 스텝 6번 소스의 리니어 엘지브러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함수 중에 dft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어, 이산 프리에 트랜스폼을 구현한 부분입니다. 입력 신호 x의 크기를 n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입력과 똑같은 크기의 출력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요. 컴플렉스 어레이로 n과 똑같은 크기의 리절트를 담은 어레이를 하나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가 파악 가능한 모든 주파수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서요. 0에서 n-1까지 루프를 돌면서 k가 어떤 주파수 인덱스라고 가정을 하고요. x 리절트 k의 그 시간 성분 n에서 스몰 n이 0에서 라지 n 빼기 1이 될 때까지 그 디스크리트 프리의 트랜스폼의 공식을 적용을 해줍니다. 공식을 다시 보면 모든 n에 대해서 fn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파이 i k n 오버 n입니다. 보면 복수수가요. 모든 n 포르프를 n이 0부터 n만 했을까 그러면서 모든 n에 대해서 곱하기 2. 근데 2를 보면 2에 마이너스 2파이 k 어떤 그 주파수 성분을 가진 어레이의 k 번째를 말하는 거죠. 그걸 이제 k가 어떤 주파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이면 0번 주파수, 1이면 1번 주파수인데 실제로 1이 이제 헤르츠 1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n을 n 오버 n으로 노멀라이즈 했기 때문에요. 그 여기에 맞도록 나중에 k 값도 실제로 주파수 성분이 노멀라이즈 된 그 주파수를 나타내도록 구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k를 보면 실제로 k도 n번 돌리는데요. 이것은 왜 이런가 하면 만약 여러분이 뭐 40Hz로 신호를 샘플링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그 40Hz로 샘플링한 신호에는 40Hz보다 큰 신호는 담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K를 0부터 40까지 돌리면 0에서 40Hz에 해당하는 성분을 모두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신호 이론에 의해서 어,
40Hz짜리까지 그 신호를 샘플링 하려면 최소한 2배 이상, 80Hz 이상 그 샘플링을 해줘야지 그 신호를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러면 신호가 나타내는 모든 주파수 범위를 K0부터 N까지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두 N에 대해서 모두 루프를 돌려버리면요. 그렇게 K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만약 N이 100이라면 K는 0부터 100, 그 100Hz까지 100Hz는 아니고요. 어쨌든 100이 의미하는 어떤 그 단위의 주파수까지 커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X 리절트 K의 주파수 성분을 쭉 구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을 n 오버 n으로 노멀라이즈 합니다. 그러면 시작 신호 시작했을 때 시간 값이 0, 그다음에 도착 마지막 신호 값이 1로 노멀라이즈 된 그런 값을 모두 서메이션 하는 거죠. 이렇게 DFT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DFT 구에는 그대로 요식을 그대로 그 적용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력 신호가 n개 주어지면 출력 캐피털 FK 성분도요, 주파수 성분도요, K개 가지게 되겠죠. 근데 원래 그 프리헤드 트랜스폼의 의미는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신호를 0에서 1로 노멀라이즈 했기 때문에 실제로 출력된 신호에서는요, 마이너스 중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틈 나눠져서 어떤 그 중간 정보만 이렇게 사용을 해서요, 값을 읽어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Hz로 샘플링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주파수가 노멀라이즈한 시간축에 대해서요, 가장 DFT의 결과가 나온다면요, 가장 왼쪽은 어떤 0 의미고요, 가장 오른쪽은 40Hz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지겠죠. 근데 절반으로 나눴으니까 이 중간에 해당하는 위치는 20Hz 위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에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 0에서 20Hz에 해당하는 분포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여러분 보시면 신호의 개수를 일단 100개, 100번 샘플링을 했습니다. 샘플링을 100번 했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스텝을 40분의 1로 했습니다. 이것은 1초에 40번 샘플링을 한다는 소리고요. 이것의 의미는요, 40Hz 이상 되는 신호, 그리고 신호 이론에 의해서는요, 실제로는요, 20Hz 이하 되는 신호에 대해서만 그 신호를 그 인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간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 펑션에서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서요, 사인 곡선을 하나 만들었는데, 신호를 하나 만들었는데 보면 주파수가 4Hz입니다. 2파이 주기고요. 그다음에 t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4Hz인 신호 곡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펑션을 드로우 인풋 시그널에서는요, 그이 코사인 곡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온 렌더에 보면 입력 신호를 그린 다음에 어, 신호 크기가 현재 빈 사이즈 100인 그 컴플렉스 어레이를 하나 준비를 해서 신호를 샘플링해서요, 실수 파트에 인코딩을 한 정보를 채웁니다. 허수 파트는 0이고요. 그러면은요, 크기가 100인 이 컴플렉스 어레이에 그 100번 샘플링 40 그 헤르츠로 100번 샘플링된 신호 정보가 여기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요, 컴플렉스 어레이에 채워서 디스크리트 프리에 트랜스폼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어, DFT 함수 내부에서는요, 네, DFT 알고리즘을 요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요. 네, 요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똑같은 크기 캐피털 FK에 채우는 거죠. 그러면은 X 리절트에 채워서 그 채워진 정보를 다시 아웃 파라미터로, 그래서 X는 인아웃 파라미터로 됩니다. 입력 파라미터로 시간 도메인 상의 성분을 주면 출력 파라미터로 0에서 그 1로 시간이 0에서 1로 노멀라이즈 된 그 똑같은 크기의 어레이에 주파수 성분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신호가 이렇게 100개 주어져 있고요. 다음에 40Hz로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빨간색이 결과입니다. 까만색이 입력 신호이고요. 그래서 결과를 출력한 걸 보면요, 0에서 40Hz인데 반복되는 성질 때문에 중간에 20Hz까지 의미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20Hz로 노멀라이즈 되었을 때 이 성분들을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번 10번의 샘플링마다 헤르츠를 한번 출력을 해봤는데요. 4Hz일 때, 8Hz일 때, 11Hz일 때, 16일 때 중간은 20Hz가 됩니다. 40Hz로 샘플링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면 4Hz일 때 이렇게 한번 쭉 튄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로 신호가 대칭 신호이기 때문에 양함수라 그랬죠. 그래서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한번 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Hz 신호를 가지는 어떤 신호가 한 개짜리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DFT의 결과를 보면 이 진폭이요, 여기 1입니다. 그래서 진폭이 1인 어떤 4Hz짜리 신호가 있구나라고 해석 결과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폭을 해석하는 걸 보면요, 어, 그 복소평면 상에서의 길이를 n으로 나눠주면 그게 이제 앰플리튜드 진폭이 됩니다. 그래서 구현한 부분을 보면요, 신호를 그릴 때 DFT의 결과를 받아서요, 신호를 한번 쭉 그려주는데요, 리얼 이미지너리 파트를 얻어서 스퀘어 루트 길이를 구한 다음에 샘플링의 개수만큼 나눠줍니다. 그럼 그게 앰플리튜드가 됩니다. 그것을 y 값으로 해서 신호를 쭉 그려줍니다. 라인으로요. 그리고 매번 10번의 샘플링마다 10번의 샘플링마다 그 레이티오는요. 신호분의 1이니까 0에서 1로 노멀라이즈 된 신호겠죠. 거기에 헤르츠를 곱해주면 됩니다. 샘플링 스텝이 헤르츠분의 1이기 때문에요. 나누기 해주면 헤르츠를 곱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르츠를 출력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신호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자, 이번에는 시그널을요.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4Hz짜리 신호 하나 가지고요. 그 다음에 진폭이 1.5인 8Hz짜리 신호를 하나 가지고요. 두 번째 8Hz짜리 신호는 위상이 45도 4분의 파이만큼 시프트된 위상 신호를 가집니다. 그러면은 DFT의 결과로 4Hz, 그다음에 8Hz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진폭이 1.5인 신호를 걸러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빌드한 이후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네, 신호가 까만색이 신호가 쭉 그려졌고요. DFT의 결과로 0에서 중간에 40Hz로 샘플링 했기 때문에 0에서 20 노멀라이즈 돼서 헤르츠를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럼 4Hz일 때 위상이 1이죠. 8Hz에서 위상이 1.5이죠. 그래서 이런 신호가 두 개 들어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호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호를 여러 개 섞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4Hz짜리 신호, 다음에 진폭이 1.5인 8Hz짜리 신호, 그리고요 10Hz짜리 신호인데 진폭은 2로 했습니다. 2로 했고 위상 시프트가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보면 까만색이 원래 신호고요. DFT의 결과를 보면 4Hz 위상 1, 8Hz 위상 1.5, 그다음에 여기가 10이니까 10이거든요. 10Hz 위상 2인 신호가 들어있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 도메인상의 신호를 이렇게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꾸면요.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좀 더 주파수 성분에서 처리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만약에 고주파를 걸러내고 싶어요. 그럼 이 부분을 걸러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1차원상의 헤르츠 단위로 배열된 그 형태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으로 준다든지 해서요. 좀 더 이게 그 파형을 처리하기 쉬운 형태로 이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DFT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DFT로 주파수 성분으로 신호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시간 도메인상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게 인버스 트랜스폼입니다.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은요. 어, 보면 예, 그 켈레 복소수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죠. 똑같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트랜스폼 특성상 신호의 개수가 n일 때요. 결과를 n분의 1을 곱해줘야지 실제 타임 도메인 상의 신호가 얻어집니다. 네, 그래서 켈레 복소수를 곱하고 원래 신호의 켈레 복소수를 곱하고 그다음에 입력 결과에 n분의 1을 해줘야지 인버스로 구할 수 있다. 예, 이것을 구현할 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소스를 받아보시면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이고요. 실제로는 디스크립트 프리에 트랜스폼을 안 씁니다. 오다가요 폼은 폼이라서 n 제곱이거든요.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패스트 프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고요. 쿨리 터키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예인데요. 여러분 위키 같은 건 참조해서 FFT가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는지 한번 알고리즘을 따라가 보도록 하십시오. 이 영상은 DFT 프리에 트랜스폼의 원리를 이해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n 로그 n 이 알고리즘은 설명은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을 보면요. 입력 신호를 컨저게이트 시켜서 FFT를 한번 통과시킵니다. 예, 공식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컨저게이트 시킨 걸 한번 통과시키고요. 그 다음에요. 컨저게이트 시켰기 때문에 출력된 신호를 다시 컨저게이트해서 원래 신호로 바꿔줘야 되고요. 결과를 n으로 나눠주면 타임 도메인 상의 x 신호가 다시 복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구현해서 IFFT 통과시키니까 원래 신호가 복구가 되더라고요. 정말 참 대단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리에 트랜스폼 중에서 패스트 프리에 트랜스폼 알고리즘은요, 20세기를 대표하는 10개 알고리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패스트 프리에 트랜스폼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요, 구현해 보는 것까지 추천을 하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자유롭게 예, 프리에 트랜스폼을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 꼭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소스는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네,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 프리에 트랜스폼은 쿨리 터키 알고리즘은 여러분 위키 찾아서 꼭 공부해 보도록 하시고요. 프리에 트랜스폼에 대한 구현 설명은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